안녕하세요. 저번 컨텐츠 피자는 어디에서 구워져야 하는가 라는 편을 올렸을 때 구독자 한 분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그 컨텐츠는 발상의 각도를 다루는 편이다 보니 그 부분만 하이라이트해서 구성을 했는데 구독자의 질문을 받고 보니 이 질문에 응한 컨텐츠도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피자의 배달차는 총 몇 대를 운영했을까?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복잡한 교통 트래픽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골자입니다. 생각해보니 이 준피자 사례는 발상의 현실화 과정, 그리고 현실로 실현될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은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채 다른 피보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 등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준피자 후속편으로 그 도전의 여정을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로봇피자 스타트업 준피자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배달 중 조리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트럭 안에서 피자를 구워 가장 신선한 상태로 배달하는 혁신을 시도한 것입니다. 초기 운영 대수와 확장 과정을 먼저 알아볼까요? 준피자는 2015년 설립 후 2016년 4월 실리콘밸리 마운틴뷰 지역에서 단 한 대의 특수 제작 배달 트럭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트럭 내부에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스마트 오븐 56개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본사 주방에서 로봇이 도우를 만들고 소스를 바른 뒤 완전히 굽지 않은 파 베이크 상태로 트럭에 실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지역 내에서 인기를 끌자 2017년 중순 준피자는 시리즈 B 투자 약 4,800만 달러를 유치하며 차량을 최대 6대 규모로 늘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베이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자 했던 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핵심 아이디어의 실현 과정에서 치명적인 균열이 시작됩니다. 차량을 6대까지 늘리자마자 치명적인 하드웨어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차가 회전하거나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고온으로 녹은 치즈와 토핑이 한쪽으로 쏠려 쏟아지는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달리면서 굽는 핵심 전략을 사실상 포기하고 트럭을 길가에 주차해두고 굽는 방식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운행 중인 차량 내부의 고온 오븐 작동에 대한 소방 안전 기준 및 위생 법적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준피자는 고군분투를 감행하는데요. 트래픽 주문 데이터와 교통 체증 해결 방안을 위해서 여러 시도도 감행하게 됩니다. 바로 배달 예측 시스템과 움직이는 주방의 특성을 활용해 도로 위에서의 정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요. 준피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요일, 시간, 날씨, 지역별 피자 주문 패턴을 미리 예측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온 뒤 출발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대에 주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골목이나 지역 근처로 배달 트럭을 미리 이동시켜 대비시켰습니다. 또한 교통체증을 돌파하기 위해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대형 트럭이 꽉 막힌 도로나 좁은 골목길을 직접 진입하면 배달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준피자는 대형 배달 트럭을 핵심 거점에 주차해두고 그 안에서 피자를 구워내며 대기시켰습니다. 최종 소비자의 집 앞까지는 기동성이 좋은 소형 배달 차량이나 오토바이 배달원이 피자를 건네받아 마지막 1마일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교통체증을 우회했습니다. 준피자는 알고리즘 기반의 트래픽 예측과 허브 분산 모델로 교통체증을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이었던 달리는 트럭 안에서 굽기가 확장 과정에서 품질 저하와 고비용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기술의 화려함에 비해 피자 본연의 맛이 없고 비싸다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2020년 피자 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발상의 전환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에 런칭한 준피자가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테크의 시대에 또 피자 업계의 최강자인 도미노 피자가 어떻게 그 전략을 준피자와 경쟁하면서 만들어냈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미노 피자
전략과 준피자의 테크 전략을 비교하면서 이 컨텐츠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피자와 글로벌 1위 기업 도미노 피자의 테크 전략은 우리는 기술 기업이다라는 슬로건을 공유했음에도 기술을 적용하는 접근 방식과 철학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준피자가 로봇 중심의 급진적 혁신을 추구했다면 도미노 피자는 고객 경험과 인프라 중심의 점진적 전환을 성공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 두 상황이 갈라진 이유는 바로 핵심적인 전략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술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준피자는 로봇 만능주의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즉, 인간 노동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로봇팔이 도우를 만들고 오븐에 넣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건비를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구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반면 도미노 피자는 인간 조력자로서의 AI 철학이 핵심인데요. 즉, 로봇이 피자를 만드는 대신 AI와 테크를 활용해 직원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한 거죠. AI가 주문량을 예측해 주방의 피자 제조 라인 속도를 최적화하고 배달 경로를 최적화해서 직원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제조 및 조리 방식의 차이도 극명했는데요. 준피자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동 중 조리를 표방했다면 도미노 피자는 매장 오븐에서 균일하게 구워야 가장 맛있다는 본질을 지켰습니다. 대신 스마트폰 앱, 트랙패드, 음성 인식 등 모든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주문 과정을 극도로 단순화해서 매장 접수부터 출고까지의 내부 공급망 속도를 테크로 혁신하게 되었죠. 또한 주문 배달 테크 전략에서도 준피자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지역별 수요를 예측해서 트럭을 미리 이동시켜 대기하는 선제적 배치를 시도했다면 도미노 피자는 스마트워치, 스마트 TV, 알렉사, 심지어 트위터의 피자 이모티콘 하나만으로 주문할 수 있는 애니웨어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실시간 GPS 드라이버 위치 추적과 AI 기반 정확한 도착 예정 시간을 제공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노력도 병행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준피자는 하드웨어, 즉 로봇의 화려함에 집중하다가 실패한 반면에 도미노 피자는 베이직한 것부터 찬찬하게 출발해서 고객의 주문부터 배달 완료까지의 소프트웨어 경험 최적화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마케팅 성공 케이스를 만들었죠. 디지털 전환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 컨텐츠에서도 주장한 바처럼 준피자의 혁신 또한 그 발상의 각도에서 정말 유니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그 밸류체인의 역할을 완전히 바꾸는 시도를 해본 것, 그리고 그러한 혁신의 사고를 한번 경험해 본 것이 준피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희의 레슨런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